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1년, 오늘이 이제 3월 5일이네요. 예,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드셨죠? 예, 오늘도 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이게 차트 보신 대로 그냥 장 초반은 거의 공포 상태였고요. 장 초반에 완전히 급락을 했다가 참 근데 여기는 또 깨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2,900 오늘 82까지 갔었습니다. 한번. 예.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고 뭐 플러스까지 전환된 건 아니지만 증시는 어쨌든 오늘 좀 견조하게 잘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 뭐 보시면 분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예. 요렇게 뭐 계속 급등 나가잖아요. 이게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급 나가면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니까 증시가 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장 초반 급락, 그 다음에 장 후반 반등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는 예, 굉장히 좀 어지럽게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3,000과 지금 3,100이에요. 이 박스권인데 되게 좁아요. 이 좁은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뭐 힘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다. 시장이. 예.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1월 이후로 약하게 움직이는 뭐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이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자꾸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성장주가 좀 옛날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그 금리 오르는 게 되게 한국이 좋거든요. 한국 증시는 원래 경기 민감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다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되게 민감한 거고, 예. 한국 증시가 많이 휘청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시장이 뭐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예,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정말 뻔한 얘기지만 지금은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 소음도 멀리 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소음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냥 멀리 하시고 여러분 계좌만 신경 쓰세요.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무 소모적인 논쟁도 하지 마세요. 네가 잘났다, 뭐 내가 맞췄다, 너는 왜 틀리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계좌를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아니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이 힘내라고. 예. 뭐 힘내고 말고 할 건 없는데, 예. 아무튼 요즘 장 뭐 너무나 다들 힘드시잖아요. 예. 힘드시니까 계좌 보고 파란불 보이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매일 방송해드리지만 최근에는 뭐 어쨌든 저도 죄송스러워요, 솔직히. 예,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어쨌든 계속 제가 뭐 포트폴리오 뭐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뭐 언급은 드리지만 그게 솔직히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예,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냥 너무 소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절대적으로 여러분 계좌만 보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분석하셔가지고 문제 없으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예.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목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러고 있거든요. 답답해요. 예.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앞으로의 전망, 예. 그리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해요. 그러면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주가는 횡보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 수요가 좋으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 추정치도 올라갔고, 반도체는 그거 딱 하나의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손실이 커져요. 근데 그거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지나갈 이슈입니다. 그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문제가 삼성전자한테 제일 안 좋은 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거나 경쟁자가 뛰어드는 거예요. 뭐 중국도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조심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소음이라니까요. 일회성 이런 것들은. 그럼 명확해요.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장 보면 막 짜증나요. 막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니 나스닥은 급락을 하고 파열 의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 막 주식 팔라 그러고 예. 너무 많아요. 그러면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멘탈이 흔들리니까 소음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가진 기업 삼성전자 하나만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손이 나가서 팔게 되죠. 예. 사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뭐 이런 장에서 진짜 용기 있는 분들 아니고선 사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도 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좋게 보기 때문에 성장하니까.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2등 업체. 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도 좋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증시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다 신경 꺼버리세요. 예. 여러분 계좌에 집중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 없다.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예.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시장은 안 갈 땐 되게 안 가요. 한두 달, 뭐 두세 달 안 갈 때도 있는데 기업이 괜찮잖아요. 근데 결국 장이 살아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해줘요. 여러분이 고통받은 만큼 보상 나옵니다. 작년 10월이 그랬잖아요. 작년 10월 기억하시죠? 이때 삼성전자를 매집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은 거죠, 사실상. 요새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막 팔란 얘기 많이 나오죠. 에코프로비엠부터 뭐 끝났습니다. 성장 끝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요 구간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 이거 버티신 분이 2배 먹었어요. 2배. 예. 어디 가서 2배 수익 납니까? 근데 여기서 2배 갈 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죠? 예. 이겨내시면.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물론 내가 확신을 했는데 그 종목이 그 기업이 성장을 안 하고 내가 잘못 판단한 거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손실은 뭐 인정하고 손절해야죠. 네, 확실하다면 버티란 얘기입니다. 요새 2차전지 제가 여기저기 보거든요. 개인들 심리가 되게 뭐냐면 정말 많이 물려 계세요. 근데 요즘에 2차전지 막 까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2차전지 돈 못 번다. 돈 벌어도 이미 다 반영했다. 예. 뭐 그런 분도 되게 많으시고. 예.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가 비싸죠. 섹터가 너무 비싸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고. 예. 근데 끝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세요? 이 많은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이제 5%. 이제 전기차가 이제 5%예요. 그리고 아직 미국은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유럽이 열린 거죠. 유럽, 중국이 열렸고 미국은 전기차 시장이 닫혔어요. 미국이 열린단 말이에요. 미국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누군지 아시죠? LG와 GM하고 이거 하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은 그 LG랑 빨리 합의해야 돼요. 예.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ITC 결과로는 뭐 비밀 침해한 건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빨리 합의해야죠. 예, 그럼 돼요. 그럼 다 깔끔하게 끝나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시장 장악하는 거죠. 그럼 또 투자도 더 들어가고. 예, 사실 노이즈라는 건 이제 그 정도죠. 많이 오른 거하고 배터리 소송에 따른 이제 합의가 아직 안 된 거. 근데 그거 말고 나쁘게 볼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예, 미국 시장은 아직 열리지도 않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라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락할 때 비중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갑자기 가치주 사라,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예. 근데 가치주 제가 기억나세요? 한두 달 전에 사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뭐 S오일도 좋다고 얘기했고, 그때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은행주도,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사라고 얘기 안 하죠. 지금은. 왜냐면 걔네들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는 급락해. 저는 항상 쏠림을 경계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긴 힘들어요.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가 이제 제일 두려운 게 경기가 성장하면서 뭐 금리 오르는 거야. 뭐 그건 좋죠. 좋은데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그 물가죠. 물가가 계속 오를 거야. 근데 물가는 지금 구조적인 디플레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원자재가 좀 튀고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겠죠. 뭐 그건 인정해요. 예, 거기에 따른 뭐 긴축 리스크도 있긴 있지만 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그랬고 장기 저물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때문에 사실 아마존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아마존이 막 그 손해 보면서까지 가격 인하해가지고 막 물건 팔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국제유가나 이런 게 올라서 그렇지만 예, 이런 실제 물가들은 크게 오르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새 물가가 또 금리를 자극하고 있고 또 파월 의장도 실망스러운 발언도 좀 나오고 있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하지도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시장이 좀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소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리 봐도 2차 전지가 반영한 것 같다. 몇 년 후에 실적까지.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손절을 하세요. 예.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진짜. 누구 말이 맞다. 예. 근데 그냥 이건 저의 의견이에요. 저는 요새 2차 전지를 다들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만큼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이 끝날 때 팔아야죠. 성장이 꺾일 때. 예. 근데 미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갈 자리가 멀었다. 근데 금리가 어쨌든 오르는 구간에선 성장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금리가 나중에 일정 레벨에서 진정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성장주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사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팔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제 와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물가 오르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거 썼더라고요. 그 소비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용 때문에. 고용이 회복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고용 지표가. 고용이 늘어야 돼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금 코로나 타격받고 기업들이 충격받았는데 다시 예전처럼 고용하기 쉽지 않아요. 또 거기에 맞게 적응을 했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익이 더 나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고 그리고 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죠. 고용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럼 뭐냐? 구조적인 디플레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플레를 걱정할 게 아니라 결국 장기적으로는 디플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디플레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신하고, 그죠? 사무 자동화 이런 것들. 이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고용이 옛날만큼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는 줄어요. 그럼 물가는 구조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돈을 푸는 거죠. 네. 연준이 걱정하는 거 그겁니다.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 걱정이에요. 근데 요즘에 하도 막 금리가 갑자기 오르니까 시장이 놀란 거지만. 네. 그래서 저는 장기 저금리, 장기 저물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최소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성장하는 기업에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성장선은 뻔해요. 뭐죠? 반도체, 2차 전지, CMO,
바이오 쪽에서 뭐 삼성바이오 같은 CMO, 뭐 SK가 이제 자회사로 있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친환경은 근데 이제 엄청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몇 달 쉴 것 같아요. 옆으로 가면서. 그건 각오하시고. 근데 당연히 성장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뭐 게임 회사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성장주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 우주항공 되게 좋아질 거예요. 10월에 누리호 발사하니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부상하는 섹터가 OLED, 그죠? OLED가 되게 좋아져요. 올해 아마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섹터도 올해 좋아지고. 삼성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성장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금리를 떠나서 우선은 성장입니다. 금리 상승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면 저는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100%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건 저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포트 뭐 1번부터 10번까지 딱 있다 보세요. 자,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니까 얘는 뭐 하는 회사지? 얘 전방산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비엠 전방산업이 뭐죠? 2차전지 전방산업이 뭐죠? 전기차. 그럼 성장 확실하죠.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경쟁력이 있냐? 거의 세계 1등 양극재 회사입니다. 삼성, SK 납품 경쟁력 있죠. 다만 SK가 LG화학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게 리스크인데, 합의한다면 뭐 상관없지만요. 그런 리스크는 좀 있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 경쟁력은 있나 없나. 그래서 문제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심플하게 우리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포스코다. 올해 중국이 철강 감산 안 되더라. 주가도 싸다. 가져가야죠. 예.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드디어 거의 9만원, 예, 왔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찍을 것 같은데, 제가 9만원에서는 좀 줄여도 된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현대백화점도 이거예요. 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고민하고 싶은 거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럼 그거예요. 현대백화점이 왜 올라갔는지. 전방산업 백화점이죠, 어쨌든. 자, 백화점은 지금 좋아요. 명품의 줄이 바글바글하고, 더 현대가 오픈했는데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알고 있죠. 근데 계속 백화점이라는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냐, 이거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져가는 거고, 아니다, 어차피 온라인 시대인데 백화점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럼 파시는 거예요. 이 정도에 만족하고. 예, 생각이 차이죠. 예, 구조적 성장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앞으로 몇 년 후에도 계속 성장할 산업인지.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더 현대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온라인 사업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속적인 성장엔 한계가 분명한 비즈니스입니다. 백화점.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9만원부터는 욕심내지 말고 이제 차분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애널리스트처럼 그렇게 뭐 정밀하게 할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의 바탕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거는 보고서 보면 됩니다. 보고서 많이 보세요, 진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보고서 볼 수 있으면 최대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쌓입니다, 점점.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뭐 든 겁니다. 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고 기업들 바라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에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이거예요. 진짜 아닌 것 같은 건 과감히 자르세요. 진짜. 진짜로요. 미련 갖지 마세요. 살 거 많아요. 교체하시면 돼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좋은 걸로 잘만 교체하시면 손해본 거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왜냐? 강세장 안 끝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까먹은 걸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 포트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 섹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보험주가 되게 좋았어요. 보험주들. 보험주는 뭐 성장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회복이고, 해운주가 오늘 또 좋았어요. 해운주들이 오늘 펜오션이 불을 좀 뿜었습니다. 요새 그 운임지수가 진짜 많이 올라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였고, 은행주, 일부 화학주. 오늘 LG화학이 좋았어요. LG화학. 나머진 다 안 좋았고, 특히 인터넷 관련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인터넷 관련주도 아시겠지만 성장 산업이니까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 바로 오늘은 충격받았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답답해요. 오늘 코오롱 글로벌은 올라갔지만 대부분 좀 빠졌고, 예,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쪽도 오늘은 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셀트리온하고 요새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씩 뭐 주가가 좀 회복이 되면 좋은데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통신주도 다시 원위치 돼버렸고, 증권, 예, 음식료, 전기전자, 그리고 해운, 뭐 교육, 온라인 교육, 뭐 영상 콘텐츠 이런 기업들 좋았고요. 오늘 펜엔터가 19% 올랐고, 쇼박스, 뭐 뉴, 예,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습니다. 특별한 뭐 이벤트는 없었고요. 그리고 수산업종, 보험사, 영화 관련주, 쿠팡 관련주, 통신 장비가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많이 올랐어요. 예, 영원히 빠지진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한 방에 가죠.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섹터인데 물려 있으면 기다리세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팍 급등하죠. 차라리 이럴 때 파세요. 팔고 싶으면. 되게 이럴 때 팔아요. 이렇게 못 견디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이렇게 급등할 때 차라리 이때 손절을 해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팔고 싶으신 분들은 참았다가. 근데 오늘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에 그 김홍식 연구원이 오랜만에 보고서 하나 썼고 KMW 되게 좋게 썼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예. 뭐 그 스토리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통신장비 좋게 보셨던 분들이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저는 통신장비 지금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지만 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 악재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주파수 경매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가 나옵니다. 발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나오면 올라가요. 발주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 차라리 파시란 얘기예요. 파시더라도. 왜냐면 통신사들이 발주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 그 비싼 돈으로 따냈는데 놀고 있을 수 없거든요. 기지국 다 건설해요.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자꾸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사람들이 던져버렸던 것 같아요. 5G도 이제는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 빠졌고 인터넷 대표주, 뭐 건설주, 항공기 부품, 정유, 유가 올랐는데도 참 정유주 빠졌어요. 왜냐?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10년 영업 금지 미국에서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많은 걸 침해했다. 예, LG 화학 걸 너무 많이 베껴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결국 LG 화학은 그래서 반대로 많이 올랐죠. 근데 어찌됐건 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빨리 깨끗이 끝내야 돼요. 우리는 그 뭐 투자자든 누구든 공평한 걸 원합니다. 예, 정직하고. 그럼 결국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인정하고 뭐 배상금 지불하고 합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한국한테도 너무 좋죠. 미국에 지금 두 개 업체 SK랑 LG화학이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기서 제대로 배터리 만드는 회사 저 2개밖에 없어요. 이 좋은 시장에서 둘이 싸워가지고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뭐 2조가 되든 1조가 되든 합의해서 종지부 찍고 배터리 시장 다시 CATL 제치고 1등 기업으로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아무튼 합의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해서 오늘 반도체도 다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도 물론 뭐 좋은 섹터지만 오늘 빠졌고요. 뭐 거의 다 빠졌던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스마트폰. 그러나 충분히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KH바텍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녹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실적들이 괜찮은 기업들이죠.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은 그렇고요. 오늘 그리고 투자별 종합으로는 개인만 샀습니다. 오늘도. 예. 개인들이 1조 1,000억. 기관들 파는 거 보시죠. 다 갖다 던져버렸고요. 외국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매일 그냥 좀 답답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주체도 없고 아직은 수급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건 개인들은 급락할 땐 좀 사는 관점으로 대응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잘 횡보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주말, 오늘 만약에 3천 깨졌으면 많이들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천을 견조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 기대해보고, 이걸 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그림을 예상해보겠습니다. 3월 17일 날에 FMC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좀 불안한 가운데 미국 금리 따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근데 금리는 이미 위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조만간 진정돼서 시장에도 좋게 작용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TF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한글로 메이크잇, 그 4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공모 3월 9일날 공모 주청이 있습니다. 9일 10일 아마 기대하시고, 다만 똑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으면 이걸 꼭 참고하세요. SK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덕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상장 일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케미칼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약간 부러지고 있는 거죠. SK가 그랬잖아요. SK가 SK 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주가가 3배 갔어요. 3배. 그죠? 그랬다가 상장하고 반토막.
보이시죠? 예. 여기 이렇게까지 흘러내려 버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좋은 게 있는 건 좋은데 상장이 가시화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상장하는 날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주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정말 좋은 게 상장한다.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되게 좋아요. 근데 상장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적인 자회사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요 기업 제가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 다 이제 한번 해놓은 건데 뭐 이것도 별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뭐 그게 별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급락장에서 내가 뭐 사야 될 게 뭐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죠. 보고서를 보고. 근데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내용들 좋은 것들이에요. 다 뽑아 놓은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갖고 있어요. 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빠져도. 예,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뭐 아니면 워닝 머티리얼즈, 덕산아이메탈, 예, 아니면 또 LG와 SKC도 오늘 뭐 비자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급락했지만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신흥 SEC라는 종목이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삼성에서 목표가 올려버렸더라고요. 어제. PER 11배다. 예.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차전지 뭐 옆에서 뭐라고 하건 말고 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카카오, 네이버 뭐 많습니다. 그죠? 예. 뭐 지주회사, 뭐 오리온, 요새 사용 패키징도 잘 가죠. 롯데쇼핑, 효성첨단 소재는 어제 급등했고, 비나텍은 이제 수소 부품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요새 나스미도 좀 빠졌어요. 뭐 KD를 런칭하는데 얘도 성장주다 보니까. 근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은 있어요. 뭐 요새 광고 기획사들 보면 실적 다 좋은데 주가가 막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그죠? 얘도 그냥 오른 거 다 토해내요. 그래 참 어려워요. 장기 투자한다는 게 끝도 없이 갈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 그러나 아까 요거를 메모해 놓은 거 참고하고 보고서를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런 식으로 한번 뭐 메모를 해놓거나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 없으면 시장 때문에 빠지고 수급 때문에 빠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것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되게 많죠. 코롱인도도 요새 좋게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증권주, DLNC도 오늘 빠졌지만 현저한 저평가, 한샘, 뭐 인선이 NT, MC넥스, 뭐 파트론도 이제 좋아지는 그림 나올 것 같고 올해는요. 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메모를 계속 하면서 종목별로 이제 안 좋은 건 삭제해 나가겠죠. 또 보고서 업데이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여기 뉴스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일단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할 거 잠깐만요.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환 연구원님이 이제 텔레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보니까 일본 장기 금리가 많이 급락했네요. 이건 좀 좋은 뉴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가 현대기아차를 매수로 그 커버리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커창 총리가 유동성 충분히 공급하겠다. 사실 이제 저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어쨌든 오후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 정도 뉴스 더 있었던 것 같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시장이 정말 힘들었지만 중국의 리커창 총재의 되게 온건한 발언이 한국 시장을 좀 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 저희 회사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유근탁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중소형, 이제 우리가 항상 대형 증권사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또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소형 증권사,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중소형 증권사가 들이 실적 되게 좋아요. 9개 증권, 교보, 대신, SK, 유안타, 유진, 이베스트, KTB, 한양, 현대차증권. 전년 대비 54% 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테일하고 IB 부분, 이쪽이 수익률이 되게 잘 나왔고, 특히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 이베스트와 한양증권이 주당 순이익이 144%, 107% 증가했고요. ROE도 20% 엄청나네요. PER 3배, PER 3배, 2.6배. 왜 이렇게 할인받죠? 너무 좀 주가가 할인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증권이 자기 자본이 제일 많고 ROE는 이베스트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장이 좋으면 중소형 증권사도 돈을 많이 벌어요. 대형만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소형 증권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키움증권에서 이 보고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실적들이 다 좋은데 주가가 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파웰의 인내, 시장의 인내라고 했는데, 파웰 연설 실망감입니다. 블랙아웃 피리어드. 요거 이제 제가 아침에 3프로 TV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3월 17일 FOMC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SLR 규제라고, 요게 지금 규제를 완화해 준 게 있어요. 3월 말까지.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러니까 총 자산 있죠. 은행에 자산이 있는데 자산 대비해서 자본이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조 원의 자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3조 있죠. 3조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 유지하려면. 그런 의미예요. 강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산에 포함되는 게 국채가 있어요. 국채. 이걸 빼줬어요. 국채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국채는 편입을 안 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국채를 막 사요. 막 사도 분모가 제가 자산이라 그랬죠. 자산이 증가를 안 해요. 국채가 빠지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가 커지질 않으니까 자본 3% 이상 유지되는 거죠. 분자가 그대로로 가정하면. 근데 여기에 이게 만약에 규제 완화가 이제 해제되면, 3월 말에 만료가 되면, 연장을 안 해주면 은행들이 국채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국채를 없애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분모가 이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연준이든 어디든 여기에 대해서 3월 말 이게 규제 완화가 만료되는 거를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연장 안 하면 또 막 은행들이 국채 막 던져버리겠죠. 국채를 던진다는 건 채권을 던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채권 금리가 튀어요, 위로. 그래서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시장에서는 아마 연장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규제 완화 연구와 아니면 더 4분기, 1년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 아무튼 저것만 되면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뭐 보고서고, 뭐 좋죠. 자율주행 레벨 4. 그러니까 이 레벨 2, 3 단계는 이게 사실은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만도가 기술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레벨 4는 4 이상, 이제 거의 완전 자율주행은 모셔널이라는 회사랑 현대모비스랑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 사업 한다고 했죠. 현대모비스가 같이 해요.
그 다음에 UAM, 도심형 항공.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진짜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중심에 모비스, 지주회사, 그리고 글로비스, 그러니까 물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현대차까지는 보여드릴게요. 보고서 있으니까. 현대차도 포인트는, 어쨌든 제너시스가 이번에 엄청 잘 팔려요. 예, 그, 타이거 우즈 사고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기존에 자율주행 뭐 사업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중심이죠. 2024년 이후에 레벨 4 도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 이걸 보면 반도체도 좋아져요. 2024년. 전기차 대중화될 거고. 이 보이시죠? 그림이. 그럼 이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야를 그래서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자동차 그룹을 한번 본다면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 그죠? 예. 뭐 차트 거의 비슷하죠. 다. 최근 폭락하고 다. 모비스는 거의 변동 없고요. 그냥 옆으로 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좀 빠졌었어요.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고. 이 4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긍정적인 시각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4개 회사는. 그리고 오늘 그 힐러홀딩스는 주가 거의 바닥이고, 그때 이제 세무조사 때문에 빠졌었죠. 그거 다 털어냈고, 과징금 부과받았고요. 목표 주가 6만원. 미국의 골프웨어 회사죠. 골프. 아큐시네스 실적 개선. 그 다음 미국 중심으로 소비 회복 기대. 다만 실적은 4분기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추징금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어요.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 실적은 19% 증가할 것으로. 골프 좋고 미국 좋아지고. 네. 그래서 힐라홀딩스도 한번 올해는 좋은 모멘텀을 기대해 보시면, 주가가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사실 뭐 할 필요 없죠. 힐라홀딩스, 그죠? 근데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이때 기억나세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힐라홀딩스. 네. 지금 이제 월봉에서는 거의 바닥권이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현대차 또 나온 게 있는데, 그 리콜, 그 이제 LG 화학과 리콜 분담 3대 7인가요? 예. 6대 4란 얘기, 4대 6이란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작년 실적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털어냈고, 이제 중요한 거 아이오닉 판이브에 집중하고, 다음 달에 유럽에 출시되고, 사전 계약은 흥행. 진짜로 잘 팔릴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성공해야 됩니다. 현대차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굉장한 중요한 모델인데, 초기 반응은 되게 좋아요. 잘 성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쪽에 대한 데이터인데, 스마트폰 쪽은 1월 달에 좀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이폰 12 판매 잘 되고, 탑픽은 LG 노텍. 아이폰이 잘 판매. 저도 역시 LG 노텍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하권 업체들은 샤오미가 빈자리 메꾸고 있고, 아이폰 12 상위 모델 중심 판매.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지니까 삼성전자 이쪽 스마트폰 좋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벤더들이 뭐 이런 거 있죠. 자화전자, 예, 뭐 세코닉스. 자화전자도 많이 빠졌네요. 너무 오르긴 올랐었죠. 세코닉스도 바닥 나왔고, MC넥스, 뭐 이런 기업들. 파트론, 네. 파트론도 거의 바닥 찍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올해 분명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KMW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그 보고서요.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썼던, 예. 아무튼 내용은 매수하래요. 적극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반신반의 하시죠, 사실. 예. 근데 아무튼 최악이냐, 이거는 전 동의해요.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예. 뭐 사라 팔아라 뭐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다만 최악은 지나갑니다. 왜냐, 악재 다 반영은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오르려면 시간은 걸린다. 왜냐, 아직 수주가 없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면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간 걸리고, 일본에서도 이것도 좋은 모멘텀이에요. 근데 아직 수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할 건 바닥은 나왔는데 여기서 수주가 언제 뻥뻥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요걸 한 번씩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쁠 건 없지만 본격 상승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최고 대장주죠. 목표 주가 20만 원입니다.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를 계속 올려요. 이 얘기는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고, 반도체 전체 사이클이 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낸드까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니까 삼성보다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래서 반도체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좋게 봐요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년도를 29.4% 올렸고요. 이번 상승 사이클의 실적 고점이 2022년 2분기래요. 그럼 올해 4분기부터 좀 주가가 꺾일 수가 있어요. 주가는 보통 6개월 선행하거든요. 3개월이나. 그러면 올해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에는 하이닉스 주가 꺾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여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가 3,500에서 4,000을 가려면 반도체가 해줘야 돼요.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대로 잘 된다면, 뭐 자동차까지 3,500에서 4,000을 간다면 그 중심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겠죠. 그리고 요걸 봤을 때 내년 2분기라면 올해 연말에는 또 한번, 뭐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수도 같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하이닉스는 비중 확대가 맞아요. 오늘같이 흔들릴 때 실적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도도 이제 이건 현대차 계열사는 아닌데 자율주행하면 만도입니다.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뭐 아무튼 최고 기업이죠. 자율주행 레벨 3까지.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죠. 라이다, 그러니까 만도 헬라를 인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고요. 다만 이제 요새 이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좀 고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젠가 해소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그 마스크 아시죠? 마스크가 공급 부족했다 난리 났는데 결국엔 공급 과잉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바뀌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만도 똑같아요. 지금 요즘에 종목들이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 밀려버렸죠. 그래서 접근하기는 다 좋은 위치들인 것 같습니다. 신흥 SAC는 그 2차전지 삼성 SDI에 납품하는 그 2차전지 그 부품사예요, 부품사. 주로 삼성에 많이 납품합니다. 근데 삼성이 아마 저번에 헝가리 공장이라든가 이쪽 설비 투자 할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용 이게 삼성 SDI 설비 증설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도 목표 주가 올렸거든요. 근데 주가가 PER이 11배밖에 안 돼요. 아니 2차 전지 회사가 11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할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 부품사라 그래요. 부품사는 원래 할인 해줘요. 소재가 보통 3, 40배 받고 부품사가 20배 받는데 11배면 솔직히 너무 싼 거죠. 신흥이. 그러니까 이거는 고성장 뭐 이거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 11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잠깐만요. 전환사채 때문인 수도 있어요. 제가 자본금 변동성. 그죠? 요거 때문에. 87만 주. 요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전환가액이 38,000원 정도인데 뭐 지금 가격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잠재 물량이죠. 87만 주가. 아마 저것 때문에 저 물량 소화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75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씩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주식수가 290만 주니까 290만 주에 맞죠? 1000만, 10만? 아니 상장 주식수가 1000만, 10만, 100만, 700만 주니까 한 10% 돼요. 전환서치 물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주가에는 그 기업 가치에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주식수까지도. 그래서 뭐 그런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그 혹시라도 전환 청구권이 행사될 때 한 번씩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빨리 저 물량 없애는 게 좋아요. 예, 약간 잠재 물량이니까 저 물량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자동차 쪽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리콜 비용 분담하기로 합의한 거 아시죠? 예, 아까 한번 보여드린 대로 결론은 뭐냐? 이제 악재는 다 끝났다. 예, 이제부터는 두 회사 잘하면 돼요. 예, 잘못을 떠나서 빨리 이거 결론 낸 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이 어제도 뭐 보고서 나왔지만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래서 DDI 디스플레이 후공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뒤에 들어가는 구동칩 만드는 회사고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비수기인데도 매출 늘어나면서. 예. 그래서 올해도 좀 좋고, 요새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니까 올해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1월 중순 이후 하락세이다. 텍사스 한파 등으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것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돼서. 네. 그러나 12인치 선단 공정 쪽이래요. LB세미콘은 8인치 및 12인치에서 후공정 파트너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주가랑은 부당하다. 네. 이건 12인치 선단 공정, 미세 공정이죠. Q는 증가하고 원가는 감소하고 있어서 텍사스 한파 관련, 어쨌든 이게 좀 약간은 짓누르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는 있는데 주가는 어쨌든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427억인데 올해 659억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65억이죠. 65억. 그죠? 네. 42억, 60.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단위가 원이죠, 원. 10억 원. 단위가 10억 원 단위입니다. 예. 그죠? 여기 단위가 안 나와가지고. 65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0% 이상 늘어나요, 이익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롯데정보통신도 요새 좀 잊혀진 종목이지만, 네, 글로벌, 이게 데이터 센터가 4월에 가동해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가 뭔지 아시죠? 서버 같은 거 모아놓은 시설이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걸 수주를 따냈어요. 롯데정보가. 그래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동 들어가면 매출이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 비중이 49%까지 늘어났대요. 굉장한 거죠. 예. 데이터 센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가장 저평가. 국내 피어 그룹이 뭔지 아시죠? 책에 나와 있죠. 또래 집단. 평균포가 28배인데, 롯데정보통신 1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 55,000원.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롯데정보가 상대적으로 싸다. 요새 근데 이쪽 섹터도 재미없어요. 삼성 SDS도 그렇고. 그죠? 재미없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빠져요. 예, 주가 잘 안 갑니다. 요새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쪽 성장 섹터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단타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죠? 단타 안 하면 다시 내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좋은 흐름에서 또 내려오니까 단타할 걸 후회되고.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결국 큰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 뛰거든요. 결국에는 큰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단타만 한다면. 그래서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일단 오늘도 제가 좀 굉장히 오랫동안 녹화를 했는데 일주일간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진짜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게 지수가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장중에 막 2980도 갔다 오고 종목들은 뭐 조금 악재 나오면 폭락을 하고
외국인 기관은 막 연일 팔아제끼고 개인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장이 요 며칠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원칙대로 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기업에 더 집중하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거죠. 힘드셔도 보고서 많이 읽으시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보상 받아요. 시장 좋아질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드셔도 한 1, 2주는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극복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대부분 그래도 좋게 많이들 달아주시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뭐 또 안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기분 푸실 수 있으면 푸시면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계좌에 좀 더 집중하셔서 원칙대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저는 아무튼 여러분 위해서 제가 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